이번 강의 복습문항 17회 1번 문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읽으셔야죠. 보면은 문제에서 여기 광전자의 드브로이 파장, 물질 파장의 최소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물질파 파장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다 라는 얘기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의 이 물질파 파장 최소값이 3배다. 이 자리가 3배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9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1이라고 두면 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9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금속 P의 한계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광전효과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주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 요걸로 정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 K는 이때 쏘여준 게 F를 지금 쏘여준 거죠. 그러니까 HF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 자, 나 같은 경우에는 9K. 자, 그리고 금속 바꾼 거 없고요. 대신에 진동수만 4배로 바꿨죠. 이렇게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금속의 1함수에 해당이 되고, 지금 그거를 진동수 F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K 운동에너지 자료 여기가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9를 곱해가지고 이제 빼버리게 되면 K가 지워지게 되면서, 그러면 OHF가 8W가 되죠. 물론 얘도 HF의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문톡 진동수는 8분의 5F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시죠. 요게 이제 1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요것도 이제 광전 효과인데 특이한 사항은 없고 가끔씩 요런 자료가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맥락이 뭐냐면 광전 효과를 일으켰고, 그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수를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즉 광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론상의 최대치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6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아이의 개수가 가장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읽어줘야 되는 자료는 어디냐면, 여기는 이론상의 값으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최대값, 즉 12V라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만 하시면 여기가 10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1함수는 2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광자 에너지가 30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컴퓨터 산란 효과,
지문만 확인할까요? 자, 기억본 보시면은 광자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운동량 보존 성립하죠. 그래서 충돌 전에 광자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그 운동량을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충돌 후에 광자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광자의 운동량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도 운동량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건 간단한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파장. 우리가 컴퓨터 산란 효과에 의한 결론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 계실 건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자의 산란각을 제가 파이로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가 광자의 산란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지에는 여기가 이제 파이로 등장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 파장을 어디라고 하냐면 이만큼을 컴퓨터 파장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되면 좋은 게 요게 전자의 충돌 전, 즉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질량. 정자가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을 가지게 되면 질량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디귿번을 보시면 요게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자의 충돌 전에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충돌 후의 파장이 람다 프라임이니까 충돌 후의 광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나,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틀렸죠. 예. 왜냐하면 일단 1차원적으로는 이 질량이,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단서 조항에 정지 질량은 m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상태에 있는 전자는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질량은 정지 상태의 질량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식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여기가 상대론적 에너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렌츠 인자 마이너스 1, 여기가 mc의 제곱, 이 자리를 이제 정지 질량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 변화만큼 운동 에너지,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접근은 맞지만 운동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 여기는 식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골라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디귿 빼고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가야 되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전압을 걸어가지고 알파 입자하고 양성자가 가속되는 그 내용이 하나가 등장이 되어져 있고, 자, 이제 간격 D하고 ED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뭐 안 줘도 상관없는데 약간의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질량은 알파 입자가 양성자의 4배, 그리고 전하량은 알파 입자가 양성자의 2배. 그러니까 알파 입자라는 게 사실은 질량수 4짜리 헬륨의 원자핵이기 때문에, 그죠? 전하량은 100% 이제 2배가 되는 거고,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근데 질량은 이제 거의 4배인데
그러니까 질량수가 4배지 정확하게 질량이 4배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문제에다가 제가 혹시라도 오류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4배라고 그냥 드렸습니다. 자, 그 니은 지문 때문에 그리고 디귿 뭐 이런 거 양적으로 몇 배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일단 이제 기억번 A는 플러스 극이다. 그럼 가든 나든 이 알파 입자하고 양성자는 둘 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아이를 가속을 시키려면은 극판 왼쪽에서 지금 출발을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가속이 되겠죠. 물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플러스 극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를 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A는 플러스 극이다.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니은번 극판의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이 극판 사이를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니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전기력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전하량이 Q인 I를 전이차 V로 가속을 한다. 즉 극판 사이에서 이만큼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값이 되겠죠. 그럼 요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입자 가에서 이제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양성자의 전하량을 1이라고 두면 알파 입자의 전하량은 2가 되고요. 그죠? 뭐 질량도 표시할까요? 양성자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알파 입자의 질량은 4배라고 그랬으니까 4m이 돼야 되겠죠.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접근하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전하량은 EQ, 가속 전압은 V, 즉 극판 사이에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 값이 요만큼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러면 요게 운동 에너지 증가분, 그죠?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정지 상태에 출발할 거니까 마이너스 극판에 도착하는 순간에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자, 나를 보시게 되면 양성자. 자,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Q 1이죠. 1. 자, 그리고 전이차 V.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판에 도달하는 순간에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양성자보다 2배가 크죠.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양성자가 2배 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극판의 구멍을 통과한 후 드브로이 파장은 양성자가 알파 입자의 루트 2배이다. 자,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근데 우리가 지금 극판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B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운동 에너지에 대입한 표현이 2 곱하기 질량 물질파 파장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 요걸로 한번 봐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자리가 알파하고 양성자가 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 자리는 4대 1이죠. 넘어가면은 그럼 람다 제곱분의 어쩌고가 그러면은 여기가 8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람다 제곱의 b는 그러면 1대 8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럼 따라서 람다의 b가 1대 루트 8. 이게 이제 알파 입자 대 양성자. 그래서 2 루트 2배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문제라기보다는 불확정성 원리와 관계된 자료 한번 요거 정도 그래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문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하이젠베르크의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불확정성 원리를 정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출발점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좀 유명한 내용이어서 불확정성 원리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제 원전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를 가정을 했었고, 그래서 빛을 쪼여서 요 산란된 거 내지는 뭐 반사된 거를 관찰할 수 있으면 전자가 여기에 있었네 라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요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에서는 파장이 긴 걸로 실험을 했고 나에서는 파장이 짧은 걸로 실험을 했대요. 그럼 전자도 이제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속박되어 있는 전자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파장이 긴 걸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뉘앙스냐면, 특히 이제 전자가 발생하는 물질 파장보다 길게 되면은 얘가 너무 기니까 전자를 비껴나가는 게 커요. 산란될 확률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자의 위치를 잘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긴 빛으로 쪼였더니 그러면 전자의 위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불확실성이 증가됐다. 요렇게. 근데 파장이 긴 거를 쐈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작은 빛을 쪼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자가 그걸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박된 에너지만큼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은 거의 변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량 측정의 오차는 대신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이의 급수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정리한 결과가 위치의 오차와 운동량 측정의 오차의 곱이 어떤 특정 상수보다는 커야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기억번
x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으려면, 즉 전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으려면 파장이 짧은 걸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파장이 짧았던 건 나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서의 위치의 오차가 더 작지요. 그래서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니은번 광자의 운동량 크기는 파장 람다1인 빛이 파장 람다2인 빛보다 작다. 광자의 운동량 정의. 광자의 운동량 플랑크 상수 나누기 물질파 파장.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운동량은 작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러니까 위치 오차가 크면 그게 가죠. 운동량 측정의 오차는 작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은 파장이 긴 빛으로 실험했던 가가 더 작더라.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막 이쪽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최소한 기역 디귿의 병립? 즉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만약에 델타 x1이 더 작은 값이었으면 그 운동량 불확정성은 커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은 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